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명과 낙마 두 버전 준비 고심 끝에 결국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을 했는데요. 그 배경 많은 분석이 오늘 나올 듯 하는데 저희도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장고 끝 조국 법무장관 임명 문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늘 장관 수여 임명장 수여식 끝난 뒤에요. 바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6명 인사청문 보고서 받지 못하고 임명했다. 국민께 송구하다. 그리고요.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 이 설명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위에 조국 장관 임명했고 그러니 이해해달라. 국민들에게 당부도 했어요. 그리고 교육 분야 개혁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하고 사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관심사죠. 이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 기대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금 화면에 보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표정 보면은 굉장히 좀 무거운 표정 느껴집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는 건데요. 물론 저렇게 수여식과 대국민 메시지 발표가 있은 뒤에 장관들, 이제 임명된 장관들과 환담 자리에 별도 가는데 거기서야 비공개라서 어떤 모습이 보이지만 일단 발표 모습은 굉장히 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자, 패널 여섯 분께 공통 질문 좀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고심 끝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했습니다. 강행이라는 표현도 나올 테고요. 아니면 단순히 임명했다는 표현도 가능하겠는데 그 배경이 무엇일까?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기남 동국대 개건 교수부터 분석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대통령의 그 무거운 마음, 예. 이 그대로 저는 여러분께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어떤 근거랄까 예. 배경은 저는 검찰 개혁의 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대통령의 또 의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때를 놓친다면은 할 수가 없다라 판단했던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2012년 대통령을 앞두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자 시절에 낸 저서 예. 운명이라는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 참여정부 때를 얘기하면서 예. 시기를 놓치면서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라면서 굉장히 그 대목은 아쉬운 대목이다. 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외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록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도덕적 흠결이 일부 제기되긴 했지만 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출범의 이유랄까 또 어떤 출범의 근거에 대해서 예. 좀 더 비중을 두고 지금 현재까지 청문회 이후 국민 여론이 예. 여전히 찬성 여론보다는 반대 여론이 다소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안으면서까지도 검찰 개혁의 어떤 그 때를 예.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반영된 거다. 자, 그럼에도 마지막 한 가지 언급해야 할 부분들은 예. 역시 이제 과제가 될 텐데요. 예. 이번 그 청문회 전국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이른바 진영 대결 속에서 진영 대결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예. 그 과정에서 이탈해간 어떤 중도 소위 이른바 스윙 보터층 아. 과 또 2030, 이런 계층과 연령대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위로가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거와 관련 지으면 떨어져 나간 표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기 지지층 결집은 예, 뭐 예.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것은 중도 스윙 보터층이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임명과 더불어서 예. 이른바 개혁의 성과를 이번 총선 때까지 예. 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또한 안게 됐다. 그런 면에서는 뭔가 조국 장관과 예. 또 윤석열 청장이라는 불편한 예, 동고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개혁의 성과를 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지금 떠오르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저 표정에서 뭔가 임명을 하는 당위성도 있지만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큰일 날 것이다라는 어떤 절박함도 읽으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종희 자유한국당 전 의원 어떤 분석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마 했는데 예. 역시 답정너입니다. 그럼 뭐예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까? 답은 정해놓고 무조건 조국이다. 예. 이 밀어붙였는데요. 어. 이제 그 첫 단추를 잘못 낀 예. 개혁의 성과가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그리고 이제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예. 의혹만으로는 장관 임명을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니 과거에 뭐 여러분들이 의혹만으로 저 장관 임명이 안 됐지 무슨 예. 검찰 수사가 이렇게 돼서 기소까지 된 측근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런 적이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사태가 되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역시 이제 조국 후보자, 조국 장관,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 예. 결의안을 이제 추진할 것이고 예. 검찰 수사가 미진하게 되면 이제 특검, 그다음에 국정조사, 예. 그다음에 해임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그 정의당만 빼놓고는 전부 이제 조국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해임 건의안의 표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이 해임 건의안 자체를 정기국회가 열리면 본회의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표결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정기국회와 예산심의 여러 가지 개혁 법안, 선거제,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또 사개특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이런 면에서 야당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아까 우리 정기당 잠깐만요. 저 박조님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걸 강행으로 이제 해석을 하실 텐데 보니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강행으로 해석을 하셔서 지금 후폭풍에 대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이걸 좀 궁금하거든요. 이 점이. 왜 아까 선택을 했을까? 정기랑 교수 말씀하신 대로 예. 지지층을 뜻과 거슬은 예. 안 했을 경우에는 후폭풍이 엄청 크고 그다음에 지금 친여 매체라든가 해서 여론조사 하는 것들이 예. 한 35%에서 40%가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많은 걸 간과하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는 중간층의 이 표심들이 과연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겠느냐. 예. 또 추석 밥상에서 조국 임명 강행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예. 역시 이제 개혁에 대한 요구. 사실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이라기보다도 검찰 힘 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 지지층에서는 박수를 받으니까 예. 할 수 없이 끌려는 갔는데 앞으로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서 과연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지지층을 의식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게 보니까. 이번 옆에 계신 이경환 자유한국당 전 부대변인. 예.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예. 뭐 저는 일단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일단 표면적으로는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한 사람을 예. 본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하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임명 안 할 수 있겠는가? 저는 표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 대국민 메시지에도 그 절차를 다 거쳤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표면적이라고 보거든요. 왜 장고를 했느냐? 예. 어쨌든 약간 장고를 해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은 과연 계속 끌고 갔을 때 정권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고민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여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적임자일 수 있지만 적임자 그 사람 한 명뿐이냐? 예.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다른 생각만 가지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 뽑을 수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고요. 과연 적임자가 아닌 부분에서 이 조국 장관이 이제는 장관이 예. 앞으로 계속 계획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본인 손에는 많이 깨끗한 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 검찰로부터 피해자로서 예.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 경우에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분란을 더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정권의 부담을 생각을 해서 장고를 했는데 예. 그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예. 고민을 해보면 예.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지지층들의 기대를 예. 저버리지 않는 걸로 갔는데 그렇게 된다면 혹시나 그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선서할 때 예. 자기를 찍지 않은 사람도 국민으로서 충분히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보지 않는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예.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유한국당에 지금 몸담고 계신 두 분께 연속해서 답변을 좀 들어봤는데 비슷하네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을 의식해서 지금 오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전 장고를 예, 했을 예. 때 아마 좀 예. 다른 생각을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예.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했다면 좀 달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쪽으로 건너가서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개혁에 예. 더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조국 장관도 본인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런 식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개혁을 할 수 있겠냐. 이 법무부나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예. 제대로 통할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들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조직법 7조 1항을 보게 되면요. 각 행정기관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법무부 장관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예.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전부 다 감독할 수가 있는 걸 지휘하고 또 그리고 정보조직법 32조 1항에 보면 예. 법무부 장관은 검찰 그리고 법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사권 검찰과 관련된 인사권이라든가 예.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부인도 기소가 된 상황이고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야당에서 계속 청문회에서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모든 신속 법안 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굳이 당신이 꼭 하려고 하는 이런 예. 얘기 했었을 때 아니다. 실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고 그래야지만 조국 장관이 들어가서 예. 그러니까 인사권자인 대통령하고 예. 같은 방향으로 개혁을 성취하려는 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혁 쪽에 역시 좀 비슷한 답변인 것 같아요. 개혁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오늘 임명을 판단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 그 옆에 계신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께서는 배경을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쪽입니다. 박종희 의원은 예. 검찰 힘 빼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똑같은 의미일 수는 있는데 예. 검찰 권력의 견제와 분사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문제나 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잡은 쪽과 권력을 잡지 예. 못한 쪽에서 끊임없이 예. 이 개혁의 대상이고 주제로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정말 통탄할 문제다라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면 조국 빼고 다른 사람 하면 되지 않냐? 조국만 할 수 있냐?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그 질문들이 좀 하는데 나왔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측근에서
아주 구체적인 이 개혁 방안을 제시해 왔고,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 시절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의 한 트랙을 사개특위를 태울 때 민정수석으로서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예. 정확하게 읽고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한 후보자가 있었으면 대체를 했을 텐데 예. 대체 불가제로서의 법무장관 조국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예.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그다음에 분산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입장과 소신을 가지고 예. 추진해 나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올바른 시각 아닐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대체 불가 인물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있다. 그게 이유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 사이에 노영희 변호사께서 한마디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냥 저는 플러스로요. 뭐 혹시 반론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고 이거는 약간 보충인데요. 예. 멘탈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조국 장관. 네, 저는 오. 사실 조국 그러니까 후보자 시절에 그 청문회라든가 정말 거의 70만 건이나 쏟아지는 그 본인에 예. 대한 의혹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예. 특히 부인이 기소가 되지 않았을까 청문회라는 막판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의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 저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맷집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멘탈이나 맷집이 강한 사람이라면 예. 어떠한 종류의 그런 억압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꼭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것을 이번에 알려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딱 한번 요청하셨군요. 네네. 뭐 그나마 좀 약간 멘탈이 조금 흠잡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청문회 시작할 때 연도를 틀리게 얘기하고 뭐 그 정도 그렇죠. 하나가 처음에 좀 예. 포착되는데 그 이후에 뭐 답변은 뭐 큰 무리 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셈법은 예.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예. 플러스로 갈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와 같은 논란이 있는 조국 후보를 임명함으로써 중도층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하지만 거기에는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패스트트랙이 있는 것이죠. 예. 결국 중도층이 도망갈 것 같지만 예.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오면은 결국 이탈할 것 같은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층까지 견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셈법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바로 중도층이 쑥 빠져나갈 것 같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중도층을 다시 끌고 올 수 있다는 이런 뒤에 전략적 배경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전략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냐, 그와 같은 정치 권력, 정치 공황이 돌아갈 것이냐 했을 때는 회의적이다. 왜냐? 이와 같은 조국 후보자의 지명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 평등, 정의 이와 같은 것을 사실상 그냥 손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중도층과 또 지지했던 사람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정의로우냐, 오히려 불의에 가깝지 않느냐. 결국 지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불통, 오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무너졌는데 이와 같은 스스로 핵심 가치를 놓침으로 해서 사람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실은 잃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번 꺾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느냐. 아시다시피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 불가피한 법칙이다. 이 부분이 변곡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화면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대개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이 표에서 약간 이유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개혁이라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 이쪽에 아마 좀 이유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약간 해석이 좀 다르군요. 자, 이번에는요. 청문회의 뒤끝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실수일까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꽤 주목받았습니다. 왜인고 하면요. 그 당시 조국 후보자에 대해 굉장히 좀 질타하는 질문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야단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국 후보자가 장관 임명 전에 감사 문자를 여당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여당 법사위원들한테는 거의 다 보냈는데 법사위원이었던 금태섭 의원은 이 감사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부러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단순 실구일까요? 뒤끝으로 봐야 될지 어떨지 지금부터 그 얘기 해보겠는데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동양대학교 교수인 부모는 설사 딸이 원했다고 해도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지금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당시 금태섭 의원의 질문 보니까 뭐 또 새롭게 좀 보이네요. 박정희 전 의원, 금태섭 의원 왜 감사문자 못 받았을까요? 지금 청문회장에서 예. 조국 장관이 금태섭 의원을 쳐다보는 눈이 아주 싸늘하네요. 아, 그렇게 읽으셨어요?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예. 조국 장관의 서울법대 박사과정의 스승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뭐 지도 교수였다고 그러네요. 지도 교수에 예.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예. 그런데 정말 금태섭 의원이 시중의 여론을 가감없이 여당 의원으로서 용기 있게 전달을 한 거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나 조국 장관이나 이 문재인 정권을 보면 내 편 아니면 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뒤에서 하면 몰라도 이렇게 온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이런 뭐 위선과 장학금 취득이나 불법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었거든요. 예. 20대에서 상실감, 좌절 이런 것도 짚어주고 그랬던 이런 뼈아픈 얘기들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예. 감사 문자를 일단 빼버리는 것도 굉장히 뒤끝 장렬한 거죠. 혹시 실수는 아니었을까요? 실수는 절대 아닌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국 장관의 이런 태도들이 예. 내년에 그 21대 총선 민주당 공천의 예고편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 문재인 열차에 예. 조그마한 시비라도 건다 하면은 내년 공천에 전부 다 배제시키겠다 하는 그런 어떤 예고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공천 때까지 가서 결과를 보면 알 거예요. 만약 그게 맞는 말인지 어떤지. 자, 지금 보면은 잠깐만. 지금 두 분께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먼저 원래 순서대로는 정기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 마저 듣고 두 분께 기회 드릴게요. 그러면은 정기남 교수님은 이거 뒤끝입니까? 실수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경황이 있었겠습니까? 아, 경황이 없었다. 경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뒤끝이라 하더라도 예. 이걸 받아들이는 금태섭 의원의 저는 태도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예. 친분이 있어서 본인은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취재가 오니까 예. 거기에 답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예. 당의 외연 확대에 저는 금태섭 의원의 어떤 그 태도가 예.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학부형으로 애가 사고 친 애를 둔 학부형 입장에서 보면요. 예. 직접 정화리를 때린 거예요. 금태섭 의원은. 그러면서 뭔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2030 세대의 어떤 분노와 허탈을 대변했고 예. 또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좀 특수부를 오히려 비대화시키지 않았냐. 그렇죠. 라는 어떤 그 정책적 질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저는 최대치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였습니까? 예. 이를테면 오전 질의 끝나자마자 문자 폭탄 700개 터졌대요.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한 3천 통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의원은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나름대로 금태섭 의원이 엊그제 청문회장에서 뭐 호통치는 장면 보셨습니까? 뭐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조리 있게. 그러면서 여당 내에도 저런 의원이 있구나. 라는 것들이 결국은 당의 스펙트럼을 좀 폭넓게 보여줄 수 있었고 외연 확대에도 좀 기여한 측면이 있다. 뭐 청문회 조국 장관 임명의 1등 공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중도층의 마음도 좀 사로잡을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조국 장관이 금태섭 의원에게 그런 질책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감사 문자 정도 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랬더라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그럼 오늘 아마 저희가 이걸 안 다뤘겠죠, 질문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면서 제가 금태섭 의원하고 문자를 했습니다만
장관 취임 문자를 보내드려라. 뭐 이렇게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지만 그래도 축하한다. 예, 더 어른스럽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한마디 요청하셨는데 먼저 이경환 전 부대변인. 예. 그 조국 예. 법무부 장관이 예. 문자를 안 보낸 것이 실수냐, 고의냐. 저는 아까 누군가 답을 했다고 보거든요. 예. 멘탈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분? 그럼 저 노영희 변호사가 멘탈이- 미리 말씀을 하신 거네, 답을. 예, 답을 저는 거기에서 답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때 보면 이분은 거의 실수가 없어요. 자기가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들까지 딱 잘라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안 거예요? 오게 아니면 됩니다. 그 다 실력은 다르게 평가하시는 법학자로서 진짜 대단한 실력이라 저는 봅니다. 저는 법학자이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잘할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제가 이제 변호사지만 예. 실제로 법정에 가보면 예. 그래도 실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인신문 할 때, 피고인신문 예. 할 때. 근데 이분은 실수가 없어요. 거의 완벽하게 자기를 다 방어했죠. 그런 거 보면 실수가 없는 분인데 예. 실수로 안 보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뒤끝이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실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뒤끝이다. 뭐 저는 그 과연 이제 멘탈이 강한 건지 예. 얼굴이 두꺼운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얼굴이 두껍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사람은 얼굴이 좀 약한 사람은 예. 그 당시 그래도 어쨌든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예, 때 예. 본인이 직접 이야기 세기했습니다. 예. 이런 논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 조금은 그래도 그냥 문자 정도는 보내주고 오든지 말든지 판단을 넘겼을 예. 텐데 문자까지 안 보낸 걸로 봐서 얼굴도 알겠습니다. 두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양문석 이사장께서도 예. 한마디 요청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박정 예.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에 예.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불이익을 그렇게, 받을 수 예.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어요. 예, 지금 우리 뭐 김혜영 최고위원이 적법 여부를 떠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워라는 이야기를 중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용진 의원이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한테 편 들어주는 건 고맙지만 오버하지 마시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이제 금태섭 의원이 후보자 은행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그 젊은 세대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방송하는 제 입장과 이 세 분과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달랐었지만 나는 충분히 이런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세 분의 공통점이 40대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원내에서는 거의 막내급들의 그 국회의원들인데 뭐 이런 소장파 또는 뭐 굉장히 젊습니다. 지금 젊은 의원들이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하고 이 정도의 결기도 없으면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후에 어떠한 이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천 보복에 대한 문제를 하셨는데 자유한국당하고 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그 당내 경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지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통해서 살아남든지 죽든지 하는 문제지 당 지도부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허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금태섭 의원의 선거와 관련 공천과 관련된 운명 지금 박정희 전 의원과 양문석 이사장 다르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시간이 가면 알게 돼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아까 판내에서 마저 소개를 좀 안 드렸는데 각 정당의 반응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완수 기대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 바른미래당 나라꼴 우습게 됐다. 정의당 요즘에 데스노트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게 과연 데스노트 맞느냐 이런 지적 좀 받았죠. 인명 결정 존중한다. 민주평화당 문정부의 오만이다. 이렇게 좀 서로 다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자유한국당 뭐 의총도 열고 원래는 뭐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그랬었는데 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러네요. 저희가 영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국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저희들의 마음을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끝나고 나면 현충원에 가서 우리 나라를 지키지 못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사죄의 마음으로 참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으로 옮겨서 거기서 퇴근하시는 그 국민들에게 이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종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되찾겠습니다.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모든 투쟁을 다할 것입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어요. 자, 노영희 변호사. 자, 현충원 왜 갔을까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뭐 총력 투쟁, 뭐 민란 수준의 앞으로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원내 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해서 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 사망을 애도한다는 퍼포먼스를 일종의 한 거 아닌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를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조국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이 전부 다 이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대통령이 너무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어떤 선택할까요? 그렇습니다. 왜 현충원에 갔느냐? 그 얘기도 그것은 오늘 한국당에 발표한 성명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냈는 성명의 제목이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국민주권에 사형 선고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의, 국민주권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설립하고 그분들의 영령이 있는 이 현충원을 갖는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충원에 가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했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분위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엄숙한 마음으로 결국 대한민국을 건국했는 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제 행동에 나설 때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과와 동시에 행동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한 거다. 그렇죠. 그 결의식이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바로 청와대 앞에서 1차적으로 항의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9월입니다. 9월이 언제죠? 정기국회가 있는데 그렇죠. 이 국회가 열리는 시기예요. 결국 이번 정기국회는 한마디로 조국국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당뿐만 아니고 아까 그 판넬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바른미래당 그리고 또 평화당 각 야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수 통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그와 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조국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정조사 나아가 조국 특검까지 나가겠다는 나름대로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밀고 나가는가에 따라서 내년 총선 그리고 나아가 2022년의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의 원내 지도부 대책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정기국회 기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국 후보자 이제 장관이 됐잖아요. 국회 출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 출석한 조국 장관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어떤 태도. 또 다른 인사청문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또 박종희 전 의원께서 한마디 요청하셨는데요. 말씀하세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시간. 국립현충원을 간다는 것은 정말 비장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의원들이 지금 많이 입건이 돼 있는 상태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그 수사 넘어가게 됩니다. 이관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의원직 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탄핵 투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결의까지 포함된 그런 참배가 아닌가.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던질 수도 있다. 이걸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갑자기 이 얘기를 듣던 정기남 교수께서도 한마디 요청을 또 하셨네요. 저 짧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좀 한국당이 오늘 현충원 참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뜬금없어요. 뜬금없다. 네, 뜬금없어요. 지금
이른바 문재인 정권 이전에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만한 정부가 아닙니다. 예. 그게 이번 과정에서 보였지만 한일 경제전쟁 와중 중에서도 예.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예. 어떤 뭐랄까 성숙한 지혜. 예. 또 그다음에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있었죠. 예. 그러나 또 이 논란이 또 정의가 되고 나면 예. 또 다 자기에 맞게 어떤 차분하게 갈 수 있는데 좀 한국당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쟁 이런 쪽으로 좀 전환하는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